엄마, 사실 좀 서운해요. 서운하다니. 뭐가? 엄마가 매일 아침 이렇게 오시면 사실 저는 엄마가 애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끝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좀 도와주시려면 청소나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해주고 가실 줄 알았는데 달랑 등교만 시키고 그냥 가시는 게 솔직히 좀 섭섭하네요. 뭐라고? 미선아, 너 지금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매일 새벽같이 와서 손주 등교만 시켜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엄마, 솔직히 저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저는 당연히 민수 돌보는 것뿐 아니라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어 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너, 이 엄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민수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니? 엄마도 이제 70살이 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단다. 임시로 등원을 도와달라며 시작한 일을 지금껏 하고 있는 동안 너가 나 수고했다고 돈 한 푼 준 적 없잖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박영자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시골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원래 남편이랑 둘 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은퇴 후엔 남편이 오랫동안 꿈꾸던 전원 생활을 위해 이곳 시골로 내려왔죠. 남편과 소박한 밭도 가꾸고 매일 새소리 들으며 차분하게 지내는 게 제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니 그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게는 편안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한 곳이고 이곳에 좋은 친구와 이웃도 많이 있으니까요. 딸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첫째 미정이는 이제 50 가까워지고 둘째 미영이는 40 중반, 막내 미선이는 38인데 다들 바쁘게 지낸다고 아쉬울 만큼 자주 찾아오진 않았거든요. 명절 때도 엄마 이번엔 새댁에 가야 하니까 다음에 꼭 찾아갈게요 라며 피곤함을 핑계로 슬쩍 넘기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엄마 뭐해? 하며 가끔 연락이라도 오면 그마저도 반가워 서운한 마음을 애써 접고 늘 기다렸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세 딸이 다 같이 시골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제 안에서는 혹시 이번엔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쓰고 자주 찾아오려나 하는 작은 기대도 들었어요. 딸들은 저를 앉혀놓고 효도하겠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정이부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면 위험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르는구나. 친구들도 많고 이웃들도 친절해서 위험할 거 없어. 그러자 둘째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길에서 넘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다행히 이웃분이 도와주셨지만 우리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딸들이 멀리 있어도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죠. 그러다 옆에 앉아있던 막내 미선이도 눈물 맺힌 얼굴로 말을 보탰어요. 아빠도 이제 안 계시는데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어요. 솔직히 엄마 혼자 계신 게 너무 안쓰러워요. 제발 우리랑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세 딸이 한 명씩 돌아가며 저를 걱정하는데 그 정성에 마음이 조금 약해졌지만 시골 생활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도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동네 친구들과 김치며 나무를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며칠 뒤 동네 친구 미희를 만나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미희야, 우리 딸들이 자꾸 도시로 올라오라네. 혼자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말이야. 너네 딸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건 고마운 일이긴 한데 가까이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야. 자식 가까이 사는 게 복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지.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미희는 제 말을 곰곰이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왕래가 편안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요즘은 자식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부모가 오히려 더 귀찮아해.
수시로 애나 집안일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식이 부모 집에 자주 드나들어도 밥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몸은 가까운데 마음이 더 외로울 수도 있어. 미희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식들과 가까이 사는 게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말이 마음에 남더군요. 이 나이에 익숙한 삶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미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지금 여기가 좋으면 굳이 떠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외롭다고 느낄 때쯤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날 미희의 말을 들으니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딸들 말에 못 이겨 도시로 오게 되었어요. 시골집은 세를 주고 서울에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일단 전세로 구해 새로 정착했죠. 10여 년 만에 다시 도시에 발을 들였더니 온통 새삼스럽더라고요. 아파트는 많이 세련되어 보였고 사람들은 바삐 걸어가는데 그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나자 예전 친구들에게도 제 소식이 퍼졌는지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혜숙이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죠. 영자야, 서울로 다시 이사 온 거 진짜 맞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바로 전화했어. 응, 맞아. 이젠 서울에 살게 됐네. 혜수가,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약속한 날 친구들 얼굴을 마주하니 오랜만에 만나도 예전 그대로인 모습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다들 저를 보고 손을 잡고 웃고 떠드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도시에 있으니 문화생활도 활짝 열리더군요. 가까운 곳에 갤러리도 많고 작은 연극 공연도 있어서 가끔 혼자 나가보곤 했어요. 농촌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도시의 활기는 묘하게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더군요. 딸들 덕에 이런 새로운 생활을 다시 맡게 된 것 같아 그때만 해도 고맙고 뿌듯했어요. 그렇게 활기차게 지내던 어느 날 막내 미선이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가 열이 너무 높아. 나 혼자 보기가 힘들어. 엄마, 당장 좀 와줄 수 있어? 어머, 그래? 내가 금방 갈게. 급히 미선의 집으로 달려가 손자를 돌보는데 밤새 열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아침이 되어서야 열이 떨어지길래 한숨 돌렸더니 미선이 또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민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걸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침마다 시간 맞추기 힘들거든.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매일 아침 할 수 있겠어. 미선은 조금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 남편이랑 옷장사 하는데 매출이 안 좋아서 민수 돌보는데도 돈을 따로 쓸 형편이 안 돼. 엄마가 조금만 봐주면 우리도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 막내딸의 간절한 부탁에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분간 내가 해보마.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가 사정이 생기면 그만둘 수도 있고. 정말 고마워. 엄마, 미안하고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미선이네 집으로 가서 손자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돕게 되었어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딸이 어려운 형편이라니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더군요. 매일 아침 막내딸의 아이를 돌보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다 보니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녹초가 된 채 소파에 눕지 않으면 하루가 버거울 정도였어요. 그날도 겨우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울리는 현관 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죠. 방문객은 둘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왔네. 미영은 대꾸도 없이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을 하나둘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뭐 하는 거니? 엄마 허락도 없이 반찬을. 아, 엄마. 요즘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밥할 힘이 없어. 그냥 좀 가져갈게. 응? 미영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반찬통을 계속 꺼내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꺼낸 반찬들을 가방에 하나씩 쑤셔 넣는 모습에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죠. 그래도 가져갈 거면 물어는 봐야지. 나도 요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내 집에 가서 민수 돌보느라 힘들어.
엄마는 이런 반찬쯤이야. 선수잖아. 또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무심하게 내뱉더니 한숨 쉬듯 고개를 흔들며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는 우리처럼 고생 안 하시니까 좋겠다. 나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퇴근하고 뭘 해 먹을 힘이 없다니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은 마치 제가 아무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해둔 반찬을 자기 몫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매일 손자를 돌보느라 체력적으로 지친다는 얘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미영아,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안부도 묻지 않고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반찬만 쓸어 가서야 되겠니? 아유, 엄마도 피곤하시겠지만 나도 죽겠어. 매일 야근해 집에 들어가서 뭘 먹고 싶어도 해먹을 기력도 없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면 나야 고맙지. 이게 친정엄마가 가까이 사는 맛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남은 반찬통과 국까지 전부 가방에 집어넣고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셔. 나 가볼게. 그러고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버리는 미영의 뒷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고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애가 가져간 반찬은 제가 이번 주 먹기 위해 주말 동안 만들어 놓은 반찬이었는데 앞으로 무슨 힘으로 다시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영이 나가고 텅 빈 냉장고를 보니 속이 허해져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 구석에 남은 김 한 장과 김치 한 조각을 꺼내어 대충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지쳐가며 자식들을 챙기고 있는지 생각하니 씁쓸함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내는데 그저 자식들은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할 사람이라 여기는 걸까? 김 한 장과 김치 한 조각을 밥 위에 올려 겨우 몇 술 뜨고 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막내딸 미선이네 집에 가는 일이 어느덧 제 일상이 됐어요. 손자 민수를 돌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딸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니 도와주는 마음으로 묵묵히 감장했죠. 그날도 부랴부랴 미선이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자를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미선이 다가와 무겁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사실 좀 서운해요. 서운하다니. 뭐가? 미선은 다소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이렇게 오시면 사실 저는 엄마가 애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끝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좀 도와주시려면 청소나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해주고 가실 줄 알았는데 달랑 등교만 시키고 그냥 가시는 게 솔직히 좀 섭섭하네요. 그 말이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이 나왔는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막내딸의 가사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뭐라고? 미선아, 너 지금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매일 새벽같이 와서 손주 등교만 시켜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미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저는 당연히 민수 돌보는 것뿐 아니라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어 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매일 민수만 데려다 주고 금방 가버리시니까 저도 많이 아쉬워요. 너, 이 엄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민수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니? 엄마도 이제 70살이 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단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니 않으려고 했는데 임시로 등원을 도와달라며 시작한 일을 지금껏 하고 있는 동안 너가 나 수고했다고 돈 한 푼 준 적 없잖아. 하지만 미선은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도리어 불만스러운 얼굴로 제게 핀잔을 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일과 육아에 치여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애만 데려다 주시고 집안일은 전혀 거들어 주지 않으시니까 진짜 섭섭할 수밖에 없죠. 엄마가 아침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렇게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그리고 엄마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어떻게 저같이 형편이 어려운 딸에게 돈을 바랄 수 있으세요? 사실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미선의 말에 또다시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졌습니다. 아침마다 힘겹게 손주 등교만 시키는 것도 큰일인데
이런 식으로 집안일까지 요구하는 딸의 당연하다는 태도에 허탈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힘닿는 데까지는 해보마. 제가 힘겹게 말을 내뱉고 돌아서니 미선은 역시 엄마가 도와주실 줄 알았다는 듯이 가벼운 표정으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제 입장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라도 요구하는 것처럼 굴던 그 모습이 어찌나 속상하고 서운하든지요. 그렇게 지쳐가던 주말 큰딸 미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골프 치러 가버려 심심하니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나 가서 구경하고 점심도 먹고 오자. 바람 쐬고 엄마도 기분 전환 좀 하게. 저도 오랜만에 바깥나들이라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기꺼이 따라 나섰죠. 그런데 백화점에 도착한 미정이는 한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점점 자기 옷 고르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저 딸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 결국 옷가게 한 곳에서 미정이 한 벌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쁘지?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응, 예쁘네. 잘 어울리겠다. 그냥 구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미정이 당연하다는 듯 옷을 들고 결제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가 사줘요. 어차피 엄마 연금도 받고 시골에서 생활비 모아두신 것도 있잖아. 그 돈으로 나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렵다고.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들 옷값 대주며 노후를 보내는 사람처럼 보여서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미정아, 내 옷을 왜 엄마가 결제해야 하니? 엄마도 혼자 살며 관리해야 할 돈이 많단다. 그러나 미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유, 엄마가 해주시니 제가 정말 기쁘고 좋아요. 너그럽게 돈 좀 쓰세요. 저도 일하고 살림 챙기려니 지출이 많아서 힘들잖아. 큰딸이 나를 돈 대주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가? 속에서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딸과의 관계가 삐걱대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내 결제했죠. 제가 결제를 하고 나니 미정은 옷을 들고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럼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렇게 딸을 따라 백화점 음식 코너로 가면서도 마음은 씁쓸함과 허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점심값까지 제가 내게 되었고 저는 하루 종일 딸의 심심풀이를 위해 끌려다니며 지갑을 열었죠. 딸에게 불만을 표출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이제 서울에 있겠다. 내가 한번 제대로 대접할게.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고 가. 사실 여동생은 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저를 부러워하곤 했어요. 이런 여동생이 기껏 아껴둔 돈으로 장을 봐서 저를 초대하려 한다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에 기꺼이 가기로 했죠. 여동생 집에 도착해보니 오래된 낡은 아파트였지만 집안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작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놓인 화분까지 그 소박함이 정겹기까지 하더군요. 여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언니, 어서 와. 우리 집이 허름해도 오늘은 내가 언니한테 진짜 제대로 대접할 거야. 아휴, 무슨 대접이야.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반가운 걸. 근데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누가 좀 도와줬어? 여동생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하면 힘들었지. 우리 미애가 엄청나게 도와줬어. 아, 미애야. 이모 오셨다. 부엌에서 조카 미애가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이모, 엄마랑 같이 준비했어요. 엄마가 이모 온다고 어제부터 신나서 이것저것 장봐 오셨다니까요. 미애가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다정해 보이던지요. 조카지만 친딸처럼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손주 돌봄에서 벗어나 나도 따뜻한 시간을 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딸들이 셋이나 있는데 언젠가 내 딸들도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주겠지. 하고 혼자서 기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동생과 미애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동생은 채소를 다듬으면서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미애는 그런 엄마 곁에서 익숙하게 손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나물 다듬었으면 여기 양념 넣고 무쳐봐. 이모가 나물 좋아하시니까 간도 조금 세게 하고 응, 엄마. 이모 입맛에 맞게 할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챙겨주는 그 모습이 참 다정하고 자연스러워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아는 듯한 대화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주방 안에서 오손도손 다정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 괜히 부럽고 씁쓸한 마음까지 들었죠. 조용히 앉아 지켜보다가 문득 제 딸들과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도 딸이 셋이나 있지만 막상 저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갑자기 효도하겠다며 저를 서울로 불러들였지만 막상 함께 있으니 부탁과 요구가 늘어나기만 했고 늘 딸들의 일정을 맞추느라 바쁘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동생의 삶을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여동생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서로를 챙기고 마음을 나누며 오손도손 밥을 준비하는 그 다정한 모습이 저에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이 싱긋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미애가 이거 정성껏 무쳤으니까 많이 먹어봐. 내 딸이지만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그래, 참 좋겠다. 딸 하나가 널 이렇게 잘 도와주고 살뜰히 챙기니 부럽네. 제가 웃으며 말을 건네자 여동생이 살짝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딸 셋이나 있으면서 설마 나를 부러워하는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론 그래, 딸 셋이나 둔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고 허전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단풍이 예쁘다는 친구들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시골 친구들이 올해는 꼭 함께 단풍 구경을 가자며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죠. 오랜만에 친구들과 단풍도 보고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막내딸 미선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미선아, 이번에 친구들이랑 단풍 구경 1박 2일 다녀와도 될까? 강원도로 잠깐 다녀오려는데 그동안 민수 좀 챙겨줄 수 있어? 그런데 미선은 환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엄마가 민수 돌봐주겠다고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엄마가 이틀씩이나 나가버리면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내가 올라온 게 내 애 보려고 온 줄 아나? 엄마도 내 생활이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잠깐 다녀오는 것까지 못할 일이니? 미선은 어이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고작 등원만 시켜주는 게 무슨 돌봐주는 거냐고요. 다른 외할머니들은 하원도 챙기고 저녁도 봐준다던데 엄마는 무책임하게 자기 즐기는 것만 중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올라온 서울살이가 어느덧 딸에게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죠. 결국 딸의 무심한 태도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선아, 내가 정말 너무하구나. 엄마가 너희 애 돌보러 서울로 온 줄 알아? 엄마도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있고 친구들과 보낼 시간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필요하면 내 돈으로 등원 도움이라도 구해.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제가 소리를 내자 미선은 순간 놀란 듯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저 역시 딸의 무례함에 크게 실망해 더는 대꾸할 힘도 없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더니 이튿날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쑤셔 일어날 힘조차 없어졌지만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그저 혼자 앓고 있었죠. 그동안 느껴온 외로움이 몰려와 서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누워 끙끙대고 있을 때 마침 시골 친구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요즘 어디 아프니? 목소리가 왜 그래? 미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간의 서운함과 함께 혼자 앓고 있는 상황을 털어놓고 말았죠. 미희야, 나 서울에 온 거 후회가 돼. 딸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젠 내가 애 봐주는 보모 같아. 지금도 몸살 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도 날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비참해. 제 말을 들은 미희는 주저없이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고 몇 시간 후 미희가 부랴부랴 집에 도착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혼자 이러고 있었어? 너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이게 뭐야? 이러려고 도시로 올라온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더니 미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텅 빈 냉장고 속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게 뭐니, 영자야? 혼자라도 잘 차려 먹어야지. 냉장고가 이래서 어쩌겠니?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겨우 고개를 들며 힘겹게 대꾸했습니다. 혼자라도 잘 먹고 싶지. 근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다쳐서 그럴 기운조차 없더라. 나도 편해지려고 온 건데 매일 딸들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 이제 내 삶이 어딘지 모르겠어. 미희야. 미희는 제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다 망가지면 그게 무슨 효도야.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만 내가 지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미희는 다정한 말로 저를 위로한 후 밖으로 나가 장을 한가득 봐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국을 끓이고 죽을 만들고 몇 가지 반찬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저는 식탁에 둘러앉아 미희가 해준 음식을 한 입 떠먹으며 차츰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희야. 내 얘기 다 들어주고 이렇게 챙겨주니 참 고마워. 자식들 도와주러 왔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구나 싶어. 자꾸만 서글프더라. 미희는 잔잔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좀 챙기면서 살아. 자식들 위한다고 너 다 버리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니? 미희의 따뜻한 위로와 정성스러운 죽 한 그릇이 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 미희가 해준 죽과 따뜻한 반찬 덕분에 한결 나아진 몸을 일으켜보니 미희가 해준 말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식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둘째 딸 미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운 없으신가 봐요? 뭐,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엄마가 이렇게 알아놓았는데 내가 와서 할 말이 그거니? 어르신들이 원래 기운 없단 말이야? 하지만 미영은 저를 무심하게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제 미희가 정성 들여 만들어둔 반찬을 하나씩 꺼내 맛을 보며 빈 밀폐용기를 찾아 반찬을 덜어 담으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찬 어디서 났어요? 엄마 솜씨가 아닌데 완전 맛있다. 엄마가 만드신 거 아니죠?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 반찬을 빈 밀폐용기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자기가 먹을 것인 양무심히 반찬을 담아가려는 모습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걸 다 가져가겠다고? 미영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반찬 이렇게 많으니까 몇 개쯤 가져가도 되잖아요. 나 힘들어서 밥할 기운도 없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 그만 나가. 오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엄마 혼자 좀 내버려두라고. 그러자 미영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툴툴거리며 빈 반찬통을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엄마도 참. 그 뻔뻔한 말투와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저 역시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이야 속에서 한숨이 끊이질 않았죠. 며칠 후 기운이 조금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큰딸 미정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얘기를 하며 한참을 웃다가 이내 본론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아영이가 드디어 유학 준비 시작했어요. 꿈을 펼치러 가는 거니까 우리도 준비할 게 많네요. 그래? 참 장하구나. 손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유학을 준비하게 됐다니 장해라. 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에 마음 깊이 응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이어진 말에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요새 다 할머니들이 손주 유학비 대준대요. 큰손녀도 엄마가 한번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저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엄마 그 정도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큰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이곳에 온 뒤 딸들은 그저 저를 청소기나 지갑으로만 여긴다는 사실이 느껴졌거든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애 유학비를 왜 내가 대야 하는데? 엄마도 노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겐 그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니? 그러자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엄마는 돈 많고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좋은 데 쓰시라고 기회 마련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통장으로 쏴주시면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 나왔는지 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마치 제 돈을 자기들 것처럼 여기며 유학비를 요구하는 딸의 태도에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너 지금 그게 정말 할 말이냐?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돈이 사실은 엄마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야. 내 애 유학비까지 대줄 엄마는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 제 호통에 미정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문이 쾅 닫히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으니 마음속이 텅 비고 씁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단지 돈을 내주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새 딸에게서라도 따뜻한 축하 한마디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딸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애써 자식들이 바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점심 무렵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동생이었어요. 딸들이 아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요즘 건강 잘 챙기고 있지? 내가 언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라도 챙겨줘서 고맙구나. 내가 딸이 셋이나 있는데도 정작 살갑게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네. 동생은 따뜻하게 웃으며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바쁘다 보니 애들이 까먹은 걸 거야. 나중에 미애 데리고 한번 밥 사러 갈게. 그 순간 조카 미애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모, 생일 축하해요. 엄마랑 조만간 이모 모시고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오늘은 생신이니 꼭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셔야 해요. 조카의 다정한 축하와 목소리에 마음이 풀리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 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허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저녁이 다 되어서도 새 딸에게서 끝내 연락이 없었죠. 속에서 분노와 씁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참다 못해 새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는 딸들에게 긴급한 일이니까 무조건 와라! 하고 단호히 말했죠. 저녁 무렵 새 딸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나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미정이 먼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둘째 미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무슨 일인데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고 새 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딸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딸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없겠지. 새 딸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울적한 생일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딸들의 표정을 보니 지금껏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오늘이 엄마 생일이야. 효도하겠다며 엄마를 서울로 불러다 놓고 정작 생일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너희들 중에 어느 하나도 엄마가 서운해할 거란 생각도 안 했지? 너네한테 엄마는 대체 어떤 존재니? 새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눈치만 보는 딸들을 보자
그간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디 생일 뿐이겠니? 너희가 뭘 아끼겠다고 내가 애 봐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니 그걸로 모자라 집안일까지 다 시켜놓고도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잖아. 내가 겨우겨우 마련해둔 반찬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싹 다 털어가고 내가 내놓은 돈으로는 백화점에서 밥 사달라, 옷 사달라. 그러고도 아프다고 하면 모르는 척, 신경도 안 쓰는 너희가 정말 내 자식 맞나 싶어. 딸들의 무심한 태도와 변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너희는 정말 엄마를 무슨 돈 나오는 지갑이나 가사도우미로만 생각하는 거니? 그러자 막내 미선이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세요? 자식들 사는데 도움 좀 주고 같이 살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도 먹고 살기에 바쁜데 엄마 도움 좀 받은 것이 죄냐고요. 미정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 그렇게 서운한 거 일일이 다 생각해서 뭐예요? 그냥 자식 돕고 손주들 챙겨주며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지. 엄마만 특별하게 대접받으려는 것처럼 하니 저희도 난감해요. 미영은 아예 대놓고 불만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다른 엄마들은 손주도 보고 집안일까지도 다 해주던데 엄마는 맨날 뭐가 그리 불만이에요? 딸들이 자식들 위해 희생하라는 듯이 제게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오랜 결심이 단단히 마음을 잡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딸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서운하단 소리 이제 그만할게. 대신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는 걸 제대로 알려주마. 아빠와 엄마 퇴직금, 아빠가 남긴 생명보험금, 그리고 내 노후 자금까지 시골집을 빼고도 총 금융 자산으로 20억이 있다. 앞으로 매년 5천만 원은 내가 보기에 나를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잘 돌보는 딸에게 줄 거야. 그리고 매해 5천만 원은 사회에 기부할 거다. 그리고 만약 내 마음에 드는 딸이 없으면 매년 1억을 모두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제 말을 듣고 딸들은 순간 멍해진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첫째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순식간에 얼굴에 미소를 띠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무심했던 것 같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엄마 마음에 들도록 제가 더 자주 들러서 엄마 힘들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둘째 미영도 눈치를 살피며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마음 아프셨으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엄마 외롭게 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 외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막내 미선도 그제야 제 손을 꼭 잡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세 딸은 한결같이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약속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딸들의 태도를 보며 이들이 정말로 저를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저를 마주보고 상냥하게 웃는 모습에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다시 내려오는 날 생각지도 못하게 세 딸이 하나같이 이삿짐을 나르고 정리까지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살뜰히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 옷들은 안 입으시죠? 그럼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엄마, 부엌 살림은 어디에다 두면 좋아요? 부엌에 좀 바꿀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막내 미선은 저를 애써 챙기는 표정으로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려오니까 편안하시죠? 앞으로도 자주 내려와서 엄마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간의 무심했던 태도와는 다른 딸들의 모습에 혼란스러우면서도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진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자식들을 잘 키운 건지 아니면 나이 들어 자식들 사이에 자리를 잃은 건지 온갖 생각이 마음속에서 얽혀들었습니다. 딸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서울의 복잡한 공기와는 달리 이곳 시골은 한결 정겹고 편안했어요. 그렇게 가만히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들은 친구 미희가 문을 열고 반가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결국 다시 내려왔구나. 내가 서울로 가더니 조용하더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들이 아주 달라진 거 아니야? 애들이 너를 살뜰히 챙기고 엄청 효심 깊은 딸들이 됐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야?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딸들이 보여준 행동이 정말 진심일지 아니면 제가 내세운 조건 때문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희야, 내가 자식들을 정말 제대로 키운 건지 요즘 들어 의문이야. 엄마에게 잘하겠다는 그 말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돈 때문인지 모르겠더라. 미희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영자야, 내 마음도 충분히 이해돼. 자식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니까 의무로 챙기는 건지 그런 고민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 싶어. 미희의 위로에 한결 마음이 놓이면서도 여전히 한 구석엔 허전함과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어디까지 마음을 나눠야 하는 건지 또 어디까지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 70이 넘어서도 잘 모르겠더라. 효자라고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 기대에 맞춰주는 건지 참 쉽지 않구나. 미희는 다정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 줬어도 자식들이 정말 나를 위해 변한 건지 아니면 그저 내게 맞추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미희의 말에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돌아온 후 제 삶은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돈의 힘인지 아직은 딸들이 부쩍 연락도 자주 하고 중요한 날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골까지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모습에 기대와 미련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가볍습니다. 그 덕에 지금 제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기대와 미련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늦게나마 제가 얻은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